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금방 찾아왔습니다. 저희 톡스타 2부 오늘은요, 화요일이니까요. 세 분의 스타분들, 훈남 스타분들을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궁금증 접수하시라고 전화 문자 톡방은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는 메신저 공간도 마련을 해두고 있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단체 채팅방에 입장하시면은 언제든지 종목에 대한 신청도 무료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스타분들하고 저하고 실시간 소통까지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제가 1부에서 퀴즈를 내드렸었는데요. 오늘 퀴즈는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힌트를 직접 드릴게요. 지금 바로 2부에서 퀴즈 다시 한번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투기적 이익을 찾아서 국제금융시장을 이동하는 단기 부동자금을 일컫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개의 보기 중에 하나고요. 1번 주머니, 2번 한머니, 3번 개인머니. 이렇게 3개의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오늘따라 핫도그가 먹고 싶네요. 정말 간단한 힌트지만 그래도 아주 임팩트 있는 힌트입니다. 핫도그 먹고 싶으신 분들 별톡방에 글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힌트 드렸고요. 오늘도 퀴즈 많이들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야만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저 1부에서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어요. 지금 이 시간 9시 1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별톡방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2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별톡방 열어주세요. 네, 보겠습니다. 조금 올려볼까요? 우리 툴레이트님께서 갤럭시아 컴즈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이디처럼 툴레이트 조금 늦으셨어요. 내일 접수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오늘 별톡방 아니면 우리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 통해서 궁금증 내일장이 열리기 전까지 풀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부님, 저 방송 탔네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하부님 만족이 되는 상담이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내일도 찾아와 주시기 바랄게요. 약속. 자, 다음 보겠습니다. 부자님께서 셀트리온 단타로 주시는 건가요? 제가 주식 초보여서 아직까지 사고 파는 게 잘 안 돼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1부에서 우리 윤병호 스타의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셀트리온. 과연 단기적인 대응 관점으로 추천주를 주신 건지 잠시 뒤에 별톡방에서 윤병호 스타님께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계속 볼게요. 들국화님께서 김쌤이 비중 축소 안 해봤는데 해봐야겠어요. 손절도 못하고 내려오면 기다리기만 했네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줄 알지만 그게 잘 안 돼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손절 잘하는 방법 알고 싶으시다면 또 우리 김본스타가 손절하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잠시 뒤에 김본스타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자, 희망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꽃님께서 오늘 혜영님 나오시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니요. 오늘은 스파이더님과 리치스타님이 나오십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스텔라님, 스파이더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최도환님께서 실시간 스트림 녹화를 볼 수 없는 건 무슨 문제일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무슨 문제일까요? 유튜브 어플에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은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안 된다면 다시 한번 별톡방에 글 남겨주세요. 자, 조금 더 볼게요. 오늘 우리 스파이더스타와 리치스타께서는 상당히 많은 팬분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톡방이 지금 터질 것 같아요. 그린망고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재님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스파이더님 나오는 화요일이네요. 민재님 머리 스타일 너무 귀엽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린망고님 고맙습니다. 저 오늘 머리 귀엽게 따봤는데 역시나 알아봐 주시는 건 우리 그린망고님 뿐이에요. 고맙습니다. 자, 가을이 가면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오늘 리치님과 스파이더님이네요. 가장 유익한 방송날. 이라고 해주셨고요. 스텔라님께서 오늘만 기다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화요일을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화요일은 어떤 날이길래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 건지 오늘 처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널뛰듯 바뀌는 증시 도대체 왜? 하고 이유가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인 오늘은요 시장 분석에 도움이 되는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썰톡이라고 주제를 지어봤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스파이더 차트로 추세의 맥점을 잡는다. 차트 분석의 최강자 스파이더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썰톡의 김몬스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드디어 기다리던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 너무 힘듭니다. 오늘 장중에, 사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이 오전만 해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미 지수 선물이 좀 올라오니까, 솔직히 오늘 장 시초가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장 시초가 시작하기 전에 오늘 몇 퍼센트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려고 폼을 잡고 있었던지 우리가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오늘 마이너스 10%대부터 시작했어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0%부터 지금 계속 올라왔던 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0% 이제 동시효과 개장에는 마이너스 10%가 안 됐지만 진짜 마이너스 10% 본 순간 끝났구나. 오늘 스파이더 스타님 오늘 나온 날인데 오늘 스파이더 스타님의 1800이 오늘 맞아 들어가는구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다가 이상하게 이제 중국장 전에 좀 장이 좀 올라왔어요. 그 며칠 동안 계속 똑같은 패턴이죠. 중국장 시작을 이제 올라왔다가 중국장 시작하자마자 장 밀리기 시작해서 쭉쭉 오늘 또 거기까지는 똑같았어요. 근데 오후에 장을 돌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늘 저는 점심 먹으면서,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장이 망했구나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에 급격하게 돌려놨습니다. 급격하게. 근데 사실 이렇게, 왜 이렇게 하루 변동성이 이렇게 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원래 시장이 급나가잖아요. 호가창에 호가 공백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같은 물량, 같은 수량, 같은 금액으로 호가창을 흔들 수 있는 게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변동성이 좀 큰데요. 일단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 길잡이가 되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상당히 기대 많이 하실 텐데 이 두 분께서 지금 시장 밀린다 노래를 부르시다가 약간의 차이가 좀 약간 있었는데 오늘 그 얘기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오늘 스파이더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왼쪽에는 리치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스파이더 스타님. 진짜 1800 찍은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리치 스타님도 오늘 아침에 다들 아침에 시초가 다 보셨겠지만 미국장이 밀렸잖아요. 미국장 밀려가지고 보는데 갑자기 이제 저도 이제 뭐 톡방이나 엘로우 톡방이나 뭐 이런 거 막 보잖아요. 그럼 보면서 이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장 체결, 이제 동시효과 전에 체결 물량들 보면서 이제 호가 잡히면서 예상지수 나오는데 예상지수가 마이너스 10%.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두 분 다 혹시 그때? 장난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설마 진짜일까? 물론 진짜는 아니라고 생각이 올라오긴 할 그렇죠. 건데. 네. 근데 좀 약간 이렇게 좀 오늘 장 어렵겠구나. 일단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장은 솔직히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은 장이 굉장히 급등하다가 세 번 돌렸어요. 급나가다가 급등하다가 세 번을 돌렸습니다, 진짜로. 이게 오늘 같은 장 같은 경우는 뭐 손절을 걸고 예를 들어서 국내 선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을 걸고 하셨다면은 손절만 다 따였을. 그리고 국내 선물의 호가창이 되게 얇아요. 네, 오늘 엄청 얇았습니다. 예. 진짜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었는데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 좀 아쉽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봤을 때 오늘 1900 중반까지만 털렸잖아요. 네. 지수가. 그쵸. 이거 다이렉트로 1800 가는 코스였는데,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스파이더 사님, 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은 오늘 사실 새벽에, 어제 새벽에 이제 나스닥이 또 한 번 이제 빠지는 출렁였죠. 하면서, 오늘도 또, 근데 갭이 한 번 더 빠지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차라리, 그러니까 개파락을 해가지고 떨어졌으면 투자에 이제 적기라고 좀 판단을 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30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갭이 3개가 떨어지면 이제 소멸 갭이라 그래서 저희가 반등의 기회로 잡는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갭이 한 번 더 떨어져 주나 했는데 이제 갭은 사실 떨어지진 않았고 다행히 뭐 반등을 좀 해주는 장이었는데 아직 조금 안심하기 좀 이른 장이 아닌가. 이 정도의 낙폭이면 이 정도의 반등은 당연히 뭐 올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2,000포인트를 지키고는 있으나 깨졌거든요. 네. 1985포인트까지 내려갔던 지수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다라는 점에선 아직 불안 요소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오늘 시장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시장 잔인하다. 이거 그쵸. 진짜 잔인하다. 왜냐하면 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제 첫 투매가 나왔어요. 개인 신용 물량들 투매 나오면서 그러니까 개인 투매 나온 걸 뭘 기준으로 보냐면 장이 밀렸을 때 개인이 매도하면 투매예요, 이게. 맞죠. 장이 밀렸을 때 보통 개인이 그렇죠. 사자 어떻게든 버티잖아요. 물타기로 버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장 밀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또 아마 신용 물량 초반에 나오겠구나 생각했는데 개인 투자 일말의 희망을 줍니다. 막 이렇게 오를 거야. 중증 시장하니까 희망을 줘요. 그때 개인 투자자들 시초가에 손절 물량 하려고 신용 물량 털려고 했다가 오르네 가만히 냅둬야지 하다가 중국장 시작하면서 여지없이 곤두박질 쳐버리는데 정확히 신용 물량 반대에 나간 12시 딱 지나고 나서 장이 오릅니다. 네, 이건, 그렇죠. 이건 진짜 개인 투자자들한테 정말 이건 잔인한, 이렇게 잔인하나, 시장이. 이렇게, 제가 약간 이런 생각도 같이 들었거든요. 요즘에 진짜 장이 너무 잔인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기관하고 외인이 자기네들도 지금 너무 힘드니까 개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약간 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자기네들도 좀 살아야 되니까 그럼 돈을 어디선가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 누가 한 명 잃게 되면은 누구 한 명은 돈을 따는 거거든요. 결국에 자기가 돈을 따려면은 누구 한 명은 잃어줘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밖에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그냥 장을 흔들기를 아주 심하게. 어떻게 된 게 반대 매매 딱 시간 지나니까 네. 장이 올라요? 와, 이거 보면서 야, 이게 진짜 개인밖에 없구나. 지금 웬만한 게 개인이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참 힘드실 텐데. 저희가 도움이 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또 시장 이슈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설독에서는 시장 이슈 주제 하나, 그다음에 종목 이슈 주제 2개 가지고 시장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서로 토론해보고 그냥 혼자 얘기하고 떠드는 끝이 아니라 서로 이제 얘기도 섞어보고 뭐 이런 시간인데요. 일단 첫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자, 오늘 사실 저는 이게 좀 기분 나빴어요, 사실. 미국 증시하고 중국 증시 눈치 보는 국내 증시가 있는데 증시 안정화 대책의 효과가 마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장이 올랐거든요. 이게 보니까요, 어느새 기사가 도배가 된 게 증시 안정화 효과는 아닌데, 네. 언론사에서 기사를 참 잘 뽑았더라고요. 다 이제 후행성으로 나오는 네, 거니까. 이제, 아니,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저 여기서 더 밀리면, 더 강력한 대책을 쓰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오늘 올라오니까, 마치 이게 증시 안정화 대책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오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주제 이걸로 잡았습니다. 제가. 네, 이거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 네. 어떤, 증시 안정화에 과연 효과가 있었나요, 이게? 저는 이게 지금 저희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뭐 당연히 이 정도의 반등은 와줘야 되지 않나. 이것마저도 못 올라왔다면 이거는 거의 폭락이잖아요. 지금 이미 폭락이지만 네. 이거 방어 못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투매가 쏟아지면서 더 나왔겠죠. 그래서 다행히 증시 자체가 지금 뭐 2,000포인트를 지키고는 있으나 이게 추세 전환이니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저도 생각해 보건데, 계속 개인 투자 물어봐요. 그 반등하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물량이 많이 모여있는데, 그렇죠. 한 번에 다 소화하고 이걸 급반등한다?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그 우리나라 동해 남해에 그 유전이 한 10개 발견되면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렇죠. 한번 계속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시가 많이 폭락을 하고 많이 빠졌을 경우에 기술적인 반등이 올 수 있고 일봉상으로도 지금 이틀 연장 굉장히 큰 음봉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지수를 보면 5일 2평을 아직도 캔들은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단기 2평이라는 거 하는 이평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정확히 하고 좀 그렇죠. 판단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 반등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오늘의 어떤 이런 상승이 왔다 해서 양봉이 하나 떠서 과연 이게 전환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전환이냐 아니면 단순 반등이냐. 근데 이건 반등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반등 추세는 최소 어제 시가보다 올라야 그렇죠. 되는데. 어제의 시가를 이걸 상회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모든 이평 자체가 지금 역배열에다가 지금 5일2평조차도 지금 아예 닿지도 않았어요. 네. 종합주가지수는 5일2평에 닿지도 않았고 저항을 맞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다 멈춰버린 거예요. 전일 시가까지 가지도 못했고 문제는 이제 나스닥이나 S&P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주요 지수들이 하루 더 빠질 것이냐. 근데 미국 나스닥 지수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일단 추세가 깨졌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제 게 시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단기적인 추세선은 지지를 받고 있다가 깨졌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항상 제가 낚싯바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한번 추세가 지지를 받고 올라갔는데 깨졌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를 한번 찍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찍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추세선이 어디냐면 6,250포인트에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여기가 또 좀 바닥 다지기 자리이면서도 6,270포인트. 이 자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11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들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초반에 너무 빡빡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지수,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어떤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11월 4일 같은 경우에 이란 제재가 이제 또 이슈가 될 거고. 바로 이제 또 이란 제재가 또 들어가. 그러면 당연히 뭐 오일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또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11월 6일 같은 경우 미국도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때는 가장 최고의 분수량이 아닌가 이게. 저는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지금 이 상태에서 주식을 제가 뭐 산다든가 이거를 갖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개별 종목의 분석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개별 종목을 해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다. 쉽게 말해서 2,000 종목 중에 1,800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 중에 하나가 내가 들어가서 수익을 냈다가 정말 이게 매매를 잘한 걸까요? 그런데 2,000 종목 중에 1,800개가 가까이 넘는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샀는데 수익이 났어. 네. 근데 이게 뭐 이런 장의 수익을 났으니까 뭐 박수 받을 만 하죠. 하지만 그건 내가 봤을 때 실력이라기보다 운이 가깝다라고 운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시장의 관망을 좀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좀 보여지고 11월 11일 광군제부터 시작해가고 11월 19일 뭐 저희 뭐 여러 가지 발표가 있어요. 지금 보면 12월 19일 날 또 관세 또 전쟁 추가 관세가 또 있고 그 다음에 11월 19일 날 또 FOMC의 또 금리 발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11월 달이 저는 사실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스럽습니다. 이 시장의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과연 이 분석들을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변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종목 상담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뭐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종목 상담이 거의 안 올라옵니다. 하도 많이 해드려가지고. 아니, 이미 동영상으로 다 찍어서. 매도해라, 다 매도하라. 제가 종목 상담을 그 카톡방에 이제 그린 카톡방에 올라오면 종목 상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려요. 스파이더님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찍어서 올려드리고 이 자리 오면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빠졌을 때 이 자리 오면 추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왜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손절할 종목도 손절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린 카톡방에 이제 무료로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은 동영상을 다 갖고 계세요.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고 미안하니까 이제 그런 거는 올라오죠. 저번에 한번 다시 이 가격에 오면 물어보라고 했는데 어떡할까요? 이런 건 물어보지만 종목 상담을 거의 다 해드렸고 이제 거의 뭐 대부분 이제 종목 상담을 또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종목 상담을 안 하는데 지금의 종목 상담 손절해라 뭐야 물타기 해라 이거 지금 이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이따가도 주제가 나오겠지만 지금 이 시장에 가장 맞는 기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매매 기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채널 매매 기법과 그 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수요를 저희가 이제 피보나치의 조정 비율을 이용해서 저희가 61.8% 뭐 38.2%의 조정 어떤 그런 비율도 50%의 조정 비율 이 매매 기법이 잘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을 나갈 때 상대가 대포를 쏘는데 제가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뭐 검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은 이제 무기죠. 이런 장에서는 어떤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응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의 장은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 지수가 만약 6,3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저 지지 자리인 6,278포인트까지 막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국내 지수는 선물로 따진다고 한다면 지금 252포인트
예, 그 다음에 저 가서 한 2년 전 봤던 너무 자리예요? 무서운 얘기를 제가 좀 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2년 전 봤던 그 진짜 자리인데.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252포인트, 그 다음에 그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1900포인트에 뭐 근접하지 않겠나. 네. 일단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증시 안정화 대책은 사실상 뭐 이게 과연 효과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 이거 안정화 대책 쏟아낸다 그래서 다음날 자금 집행하는 게 아니라 아직 집행도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지금 이제 그 효과로 지금 기관들이 뭔가 눈치 보면서 지금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얘기를 드렸고요. 5천억 매수, 5천억에 대한 얘기가 나왔더니 오늘 기관이 매수한 게 5,100억이었습니다. 아, 저 그거 보면서 장난을 하는 건가? 맞췄나? 이거. 맞췄나? 장난을 하는 네. 건가? 이런. 뭐 이런 생각 돼요. 그럼 이제 바로 한번 물어보죠. 한번. 뭐 중요한 안정화 대책 효과 없다고 뭐 서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네, 어떻게 시장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 증시 안정화 대책이 이제 나오는 오늘 이제 뭐 나온 후라기보다는 장이 오르고 난 다음에 나왔다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후행성으로 뉴스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금일장이 이제 기관에서 현물 시장에 대한 뭐 대량 매수세긴 하죠. 간만에 이제 한 5천억 정도를 매수를 하겠는데 하필이면 또 얼마 전 이번에 나온 5천억 기금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그 물량만 그 금액만큼을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슈 주제나 가지고 나온 게요. 네. 이게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간 뭐 이제 증시 안정화 대책 때문에 올랐다고 혹시 오해하실 분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증시 안정화 대책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외국인들의 투자가 지금 국내 증시에 지금 굉장히 심리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외인은 지금 계속 오늘 아마 한 9월에일째 지금 계속 팔자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예, 일단은 당분간은 위아래 급등락하는 변동성장이 좀 연출이 될 수밖에 없을 것 호가가 같습니다. 얇아가지고. 예, 네. 호가가 뭐 일단은 호가가 선물 쪽에서도 얇지만은 주식 쪽에서도 지금 네. 굉장히 지금 얇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려는 사람도 많지가 않고 팔려는 사람도 눈치 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파는 것 때문에 주가가 더 비싸게 못 파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외인의 투자 심리 자체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증시가 조금 반등을 강하게 치고 나가기보다는 눈치 보기를 좀 더 할 그런 장세로 눈치 보기 판단해. 장세. 일단은 미 증시,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좀 전에도 스파이더 전문가님 말씀 잘 해주셨지만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S&P 지수, 다우 지수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번에 하락폭이 좀 조정폭이 좀 컸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자리 S&P 기준으로 봤을 때는 2,600짜리를 강하게 사수하지 못하는 한 좀 증시가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는 면모가 나올 수도 있겠죠. 사실 S&P가 제일 많이 지켰던 그 네. 지수거든요. 그쵸. 2016년 이후로 저도 이제 차트를 한번 봐봤는데 2016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S&P가 200에서 깬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깼습니다. 네, 이번에 깼다는 게 좀 중요한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서 과연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올라갈 것이냐. 만약에 이제 2,600짜리를 완벽하게 이탈한다면은 그 아래짜리는 글쎄요, 조금 많이 아래로 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그럼 들긴 이제 하는데. 1080은 일단 후퇴하려고 그럼 1800으로 의견 통일하시는 건가요? 1800은 저는 의견 통일 아직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직 의견 통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1800은 그래도 너무 과하지 않을까. 과하다. 네. 예. 지금 이제 중간 선거가 이제 곧 얼마 안 예, 남았으니까. 곧 얼마 안 남았죠. 중간 선거가 곧 얼마 안 남았는데 설마 그 짧은 기간 거래일로 따지면 거래일로 따지면 일주일도 안 되는데 그 거래일 동안에 1800 가려면 하루에 한 40포인트, 50포인트씩 계속 빼야 되는 건데, 그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네. 일단은 당분간 이제 중간선거 기간 동안은 눈치 보기. 그럼 중간 선거를 역시 리치스타님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보고 계시는 네, 일단 중간선거가 끝나야, 네. 일단은 미 증시에 가장 불안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증시에는 지금 미중 무역전쟁보다도 오히려 선거를 가장 더 부정시. 왜냐면 네. 이게 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게 중간 선거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그쵸. 힘을 얻으면은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도 좀 양상이 바뀔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각가지 이제 변수들이 같이 엮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미국장, 중간선거 전에 미국장이 너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국내 증시도 1800은 가기는 그래도 아직까지 저는 생각합니다. 1800은 좀 너무 과하지 아직 않나. 과했다? 네, 너무 과하지 않나.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증시 안정화 대책을 내세웠다, 발표를 하긴 했지만은 이거하고 오늘 장은 별로 별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볼때 아무 관계가 없는 네. 것 같아요. 시장은 그냥 갈 길 간 것 뿐이었고, 단지 오늘 장에도 보면 알겠지만 급등락을 굉장히 반복을 하다가 막판에, 끝나기 전에 또 장을 또 밀어버리는. 네. 막판에 또 장을, 오늘 30포인트 이상 코스피 지수로 3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다가
막판에 다시 또 밀어버렸죠. 한 10포인트 이상 밀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밀려요. 네. 너무 호가가 얇다 보니까 그냥 아래로도 금방 밀리고 위로도 금방 올려버리는 굉장히 오늘 장 매매하기 힘든 장이었죠. 어쨌든 장에 국내 증시에서는 외인의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는 한 당분간은 이제 출렁출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외인이 매수하려면은 달러가 밀려야 됩니다. 근데 달러 밀릴 조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 하필 또 유럽은 또 갑자기 또 메르켈 총리가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 연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또 유로가 또 밀리고요. 유로가 밀리니까 달러 오르고 달러 오르니까 원화 떨어지고 외인 매도하고. 이 계속 악순환인데요.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아직 이제 안도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말로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을 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이제 그 전에는 2080에 한 절반 이상 무게를 싣고 있었거든요, 저는. 네. 근데 오늘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는 약간 1800과 그 2000대, 2000 아직 좀 과하다. 1800은 너무 과하다. 1800. 이게 딱 중간. 그렇죠. 한 중간에 한 1900 정도? 아, 타협 보신 건가요, 지금? 1900 정도 저는 1900 정도 오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이제 그랬거든요. 바닥 나왔다라고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틀릴 때는. 지난번 바닥 나왔다 얘기하고 틀렸습니다. 바로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상황 보시면 아까 이제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보는 거 딱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저는 이걸 S&P 장이라고 하거든요. 이번 이 랠리를요. 한 번도 이제 꼬꾸라진 적이 없는 게 S&P였기 때문에. 그렇죠. S&P 장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도 이걸 지금 현재 이 호황기를 S&P 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외신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200일선 기준이었더라고요. 근데 200일선이 시원하게 깨졌습니다. 200일선이. S&P. 이게 2016년도부터 지켰던 데거든요. 2016년부터 단 한 번도 깬 적이 없는 지지라인데 이게 깨졌다는 게 저는 이게 상당히 좀 불길한 징조다. 지난번 2월에요. 대폭 나했을 때도 200일선 지켰어요. 다 200일선 다 지지받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지지받은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깬 거거든요. 이 정도면. 완전히 깨버렸기 때문에 이게 향후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가 우리나라가 좀 더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투자는 역시 심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리가 아닌가 생각하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이 와가지고 진짜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하고 다 지쳐가지고 있을 때 딱 두 사건이 있었는데 이 두 사건이 심리를 돌렸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첫 번째 사건은 하이닉스 유상증자가 성공했어요. 2008년에 지금 SK 하이닉스지만 그때 하이닉스였는데 하이닉스가 유상증자에 6천 아직도 기억해요. 6천 얼마였거든요 가격이. 그 뒤로 10배 갔습니다. 근데 그때 유상증자 6천원대 성공하고 나서 이게 첫 번째 투자 심리를 바꾸는 계기였고 두 번째가 우리은행에서 그때 달러를 3개월 단위로 3개월도 안 돼가지고 한 달로 빌렸거든요. 그때 달러 못 구해가지고 달러 못 구하고 은행 파산이거든요. 근데 못 구해가지고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하다가 3개월로 계속 빌리고 있다가 이때 우리은행,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그때 1년짜리 한번 빌렸거든요. 그때 이후로 심리가 완전 확 바뀌었는데 투자하는 심리라서 이게 만약에 바뀌려면 뭔가 큰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심리 가지고는 도저히 바뀌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요. 일단 그럼 바로 시장 이슈 알아봤으니까 종목 이슈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이슈. 자,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이렇게 두 분하고 같이 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자, 지금 이거 제가 가져온 이슈긴 합니다만은, 개인 투자분들 너무 많이 물어봐서 제가 지금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매력적인 가격까지 내려온 알짜 종목 혹시 있지 않겠냐. 맛있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좀 알려달라. 그 다음 두 번째, 반등 시 팔아야 할 종목과 보여야 할 종목 도대체 어떤 거냐. 그래서 예시를 좀 몇 개 가져왔는데요.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 현재 매수해야 할 가격대까지 내려온 종목들, 알짜 종목들. 물론, 가치평가는 많겠죠. 전 종목 다 사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제 기술적 분석까지 좀 완벽하게 좀. 이걸 특히 이제 톡방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물어본 게 스파이더 스타님이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종목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혹시 아직 그 입 안으로 들어왔는지.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아직 다 오진 않았나요? 네, 다 오진 않았어요.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이 장에서 제가 보는 이제 기술적 분석의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조정 비율이 지금 많이 낙폭과대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이죠. 엄청나게 밀렸습니다. 이 종목은 올도 못 올랐어요. 이 종목은 딱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제가 지금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이제 13만 2천 원. 예, 이 자리가 이제 거의 다 왔는데 15만 6,500원 찍고 있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딱 닿으면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와야 될 자리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35만 원서부터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지금 이 빠진 폭을 보시면 고점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빠졌습니다. 한번 빠질 때. 그리고 여기 고점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대체로 이런 파동들이 이걸 제가 동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치법. 같은 파동으로 빠집니다. 쉽게 말해서 한번 1차 급락할 때는 같은 파동으로 그렇죠. 비슷한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한번 급락을 하고 나서 그다음 2차 급락은 그다음 반등이 오고 나서 3차 급락이 와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떼다가 갖다 대면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조금 더 내려오면 그러니까 지금 원래 사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이 키스마크 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면 사자.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자리가 이제 13만 2천 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카카오는 제가 7만 원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7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카카오를 잠깐 보여드리면 항상 차트를 줄여서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가격 논리만 자꾸 보지 말자는 거죠. 차트를 줄여가지고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 과거에 이제 패턴들까지 다 보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급등이 왔던 종목이에요. 과거에. 그 다음에 쌍바닥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또 여기 세 번째 또 올라갔던 자리예요. 그럼 이 자리는 여기서 밀린다라고 하여도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들어갔는데 7만 원대 들어갔는데 물렸어? 이건 손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갖고 있으면 이 자리는 다시 와서 그러니까 이거를 키스마크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지 자리인데 무너지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이렇게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계속 지지를 받았던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받았는데 무너졌단 말이에요. 생각했을 때 이 자리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빠지겠냐라는 거지. 설사 빠진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올라와서 이걸 제가 옆으로 좀 이동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간격이 짧으니까. 만약 이 상태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항 다시 내가 들어간 7만 원대에 저항 맞고 밀린단 말이에요. 빠져나올 기회를 한번 준다라는 얘기죠. 아, 그런 기회가 한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은 만약에 카카오를 내가 7만 원에 들어갔는데 물렸다? 손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시면. 카카오가 망하진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2%는 없어져요. 만약 내려간다? 그럼 물타기 하셔가지고 이 키스마크 지지 밑에다가 살짝 물타기 하셔갖고 평균 단가를 내리면 이 자리는 왔다 간단 말이야. 떨어지더라도 왔다 가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대응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저희 그린톡 그 무방에서 이벤트를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증시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 하지 말란 소리냐? 그럼 손가락만 빨고 있으란 소리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게 자, 그럼 한 달 동안 공부합시다. 그래서 이제 겨울 학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광고가 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한 달 동안 이제 주별로 해가지고 3번에서 2번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교육 과정이 그래요. 캔들 매매 기법, 채널 매매 기법, 이평선 매매 기법, 보조지표란 일목균형표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주제를 잡아가지고 1학기, 2학기, 3학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이 과정을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공부합시다. 예, 그래갖고 이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내용이 알차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목요일날 강의 이제 그러니까 증권 스쿨 할 때 좀 가지고 나오시면 안 되나요? 그래야 되나요? 네, 좀 가지고 나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 겨울학기 끝나고 난 다음 방학인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이제 매매를 이제 본업에 출신해야 되겠죠. 매매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수익 많이 내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 많이 내면 이제 쉬어야죠. 여행 가는 걸로. 아마 이거 제가 봤을 때 한 달 이제 교육 과정이 끝나면 기초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제 거의 준전문가 수준까지는 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뭐 물론 노력이 틀리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다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뭐 신청을 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교육을 참여하실 수 있다라는 점. 이거 어떻게 보니까 광고가 돼버렸네요. 아니요, 광고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개인 투자도 어차피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개인 투자도 상담 올려주고 저는 이제 스타웨더 스타님처럼 동영상을 만들고 몇 번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얼마나 힘들게 그런 거 다 찍어서 영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안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성심성의를 다해주시는 분인데. 예전에 종목 상담을 동영상을 70개를 하루 동안 계속 제작한 적이 있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동영상 해주시고 상담을 계속 올라와요. 올라오면 저는 이제 상담하면 얘기는 드리죠. 뭐 어떻게 대응해라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상 그렇게 단기적으로 얘기 드리고 해봐야 머릿속에 그렇게 남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공부해서 만들어가지고 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뭐 어렵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어도 종목 상담들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것만 좀 알고 계셔도 뭐 스스로 판단의 능력은 키울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죠. 사실 이제 상담을 해서 보면은 이제 손절 안 되시는 분들, 대부분 다 많이 물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손절하라고 해봐야 어차피 못 하세요. 그럼 그분들 그냥 손가락 80% 물려 계신 분한테 손절의 의미가 없잖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그걸 빠셔야 견디셨는데 되는데 지금 80% 물리셨는데 손절해라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그 시간에 교육하는 게 더 알찰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 안 하면 그때 딴 거 살려고 막 또 하시거든요. 그럼 지금 시장에는 살 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게 홍보가 아니라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이치스타님. 네. 자, 알짜 종목이 좀 있을까요? 몇 개 있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알짜 종목을 찾을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봐야겠죠. 네. 낙폭과대도 많이 받았지만은 재료가 있는 종목들. 아, 재료가. 네, 재료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 장이 안 좋으니까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같이 밀린 부득불하게. 거죠. 그러니까 얘는 뻗어나갈 종목인데. 그쵸. 좀, 네. 뭐 뻗어나갈 종목인데 지금 부득불하게 좀 밀리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조금 매수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로 따진다면은 뭐 CJ ENM 사실 CJ는 거의 밀리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면 얘한테는 밀린 거예요. 얘 지금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못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 매수가 그대로입니다. 네, 거의 잘 안 밀린 종목입니다. 네. 한번 밀리긴 했었지만은 어쨌든 추세선은 일단은 확실하게 뭉개트리는 모습은 아니죠.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추세선은-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네. 그래서 일단 CJ에는 뭐 손절 그렇게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짧게 좀 잡고 뭐 끌고 가볼 수 있는 장이 조금만 반등을 하더라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모습. 뭐 물론 오늘은 장이 좀 올랐지만 오늘은 CJEN 같은 경우는 상승하진 않았죠. 왜냐하면은 많이 안 밀렸기 때문에. 많이 안 밀렸기 때문에. 그리고 뭐 또 본다면은 GS건설 같은 경우도 GS건설. 이거 실적 다시 한번- 발표하고 밀렸는데, 네. 이거. 실적 발표하고 굉장히 많이 밀렸죠. 실적 발표하는 날 한 8% 이상 빠졌다고요. 엄청 좋게 나왔는데. 네. 꼭 삼성전자를 보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그러잖아요. 실적 발표하고 하면은 그날 굉장히 많이 밀리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는데, 제2 삼성전자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은 GS건설 같은 경우 4만 원 초반대는 굉장히 매력적인 중요한. 가격이다. 네. 예. 보시면 알겠지만 차트로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GS건설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GS건설 같은 경우, 이게 차트가 껐닥해져가지고, 네. GS건설은 이 자리와 이 자리, 이 두 군간의 지선, 두 개의 지선이 강한 지선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4만원 초반대만 와도, 물론 이제 38,000원 후반대까지 내려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 자리까지 기다리다가 못 잡을 바에야 네. 차라리 4만원 초반대에서 잡아서 이거를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와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사실상 생각합니다. 완전 플랜트 중 완전 돌았습니다. 이 GS건설뿐만 아니라 삼성엔지니어 같이 플랜트하는 회사인데 네네. 삼성엔지니어링 와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쵸. 실적 나왔는데 난리 났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SK 이노베이션과 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설명드릴 거였는데,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예요. 20만원 초반대 오면은, 그냥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 보입니다. 종목이다. 일단 이 종목도 SK 이노베이션은 이번 하락장에 거의 빠지지 않는 종목. 사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배당을 많이 줘요. 그쵸. 네. 어차피 그것도 있습니다. 연말에 네. 한 3, 4%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그렇죠. 네. 뭐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이제 저희 유로방에서도 이미 지금 종목을 사놓은 종목이 있는데, 아, 방이 있으니까. 네. 예. GMP. 아, GMP. 하, 네. 이거는 사실 예전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종목이었는데. 그렇죠. 너무 예. 많이 올라가지고. 사고 싶어도 못 샀던 종목을 이제 살 수 있는 가격대. 가격대. 저희는 오늘 이제 진입이 된 거예요. 오늘 이제 바닥 아래에서 진입이 됐는데, 물론 지금 사시면은 조금, 가격대가 저희가 샀던 가격보다는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GMP도 추세선을 완전하게 이탈하진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이평선 종목도, 지지가 하나 걸려있는 네.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도 미래 가치도 있는 종목들. 방탄소년단이 그쵸. BTS가 함께하고 있는데. BTS가 무너지지 않는 한 올라가겠죠. 네, 일단은 이 정도로 바라보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을 찾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찾는 거. 말 그대로 과대 납폭도 했던 종목도 눈여겨볼 필요도 있지만은 근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진짜. 일단은 기본적인 바탕을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본적인 바탕은 재무제표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 깨끗하고 상당히 좋은 투명성. 종목들이에요. 네. 재무제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도 좋고 재무제표도 좋고 그리고 이제 낙폭도 어느 정도 좀 있던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는 낙폭이 별로 안 된 종목도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는 과대 낙폭인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본다면은 굉장히 나중에 장이 조금 반등할 때 굉장히 큰 수익률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요. 이 종목들 좀 참고 한번 해보시고, 좀 스타일이 두 분이 다르시긴 하지만 상당히 좀 좋은 말씀들, 코멘트도 많이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시 잘라야 될 종목과 보유할 종목 구분하자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이것도 제가 왜 가지고 나왔냐면 너무 많이 물어봐요. 이게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그냥 방송에서 한번 딱 때려놓고 시원하게 한번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시를 든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현대건설, LG화학, 삼성전기, JYP엔터, 아모레퍼시픽, 카카오, KB금융. 아우 힘드네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혹시 잘릴 종목이나 혹시 아니면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면 자른다는 얘기는 반등을 이용해서 손절하고 나오느냐 아니면 그대로 보유를 해야 되느냐 이런 종목을 한번 구분을 꼭 여기 종목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 네. 종목들 어떤 걸 보고 판단하면 될까요? 이 반등했을 때 매도하고 나올 거냐 아니면 이걸 계속 들고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저는 이 기준을 이제 딱 잡아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만약 비중이 20% 이상이다. 네. 이거는 추가 매수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비중이 중요하다. 비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 필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뭐 다 괜찮아. 수급도 괜찮고 뭐 재무 상태표도 괜찮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 있어? 근데 비중이 40%야. 네, 비중이 100%. 비중이 40% 50%인데 내가 한 30% 물려 있네.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 추가 매수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이걸 갖다 더 버티기를 하실 거예요? 추가 매수하려면 저기 어디서 물길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비중이 40%인데 이걸 갖다 추가 매수하면 일단 물려 있는 게 30% 이상이면 이걸 갖다가 뭐 20%고 3% 더 빠져버리면 내가 여기다 추가 무상을 발려갖고 평균 단가를 맞춘다고 하면 최소 50%를 더 넣어야 되는데 그럼 비중이 80%예요. 그 종목만 1년 동안 보실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종목만 들고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 그쵸. 또 종목이 몇 개 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냥 몰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종목, 물론 종목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36,000원, 37,000원 간다고 봐요. 더 빠질 거라.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를 제가 계속 하지 말라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36,000원, 37,000원을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종합주가지수 1,800포인트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색깔을 한 그렇죠. 거죠. 종합주가지수하고 삼성전자 같이 움직이는 어차피 거니까. 무조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거를 갖다 상방으로 봤으면 제가 삼성전자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6,000원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4만 원대가 깨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비중이 만약 내가 10% 이상이다? 근데 삼성전자의 비중이 20% 이하로 들어가 있다? 전 손절을 권유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35,000원, 3만 원 간다? 아니, 그럼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제가 만약에 좀 과하게 얘기해서 45,000원에 물려있다고 치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그러니까 많이 빠져가지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3만 원까지 갖다 치죠. 3만 원까지. 그러면 종합주가지수 완전 박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한 1,700, 이 정도. 근데 만약에 여기다 비중을 20%만 갖고 계시다면 만약에 여기다 20%를 더 추가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3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그럼 평균 단가가 37,500원이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다리면 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비중이 40%야. 이거 어떻게 물타기 하실 거예요? 80%를 여기다 몰빵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비중이라는 게 얼마나 그렇죠.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떤 종목에 대해 손절이냐 추가 매수냐 이건 뭐 너 반등 시 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비중이 과연 이 종목이 얼마나 물리던 내가 여기서 밑에서 추가 매수를 받던 물타기를 해서 평균 단가를 맞춰서 그 평균 단가가 저항 자리냐 아니면 저항 자리 위에 있냐. 예를 들면 평균 단가를 맞췄는데 61일평 위에 있어. 그러면 올라오다 61일평 그렇죠. 떨어지는데 건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물타기 자리를 내가 이게 만약 어떤 종목이 됐든 추가 물타기 자리를 잡아놓고 그게 낙폭이 과대 80% 손실이든 60% 손실이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평균 단가를 맞출 수 있는 그리고 평균 단가를 맞췄을 때 그게 중요한 저항대에 놓여져 있느냐 저항대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평균 단가를 맞추려면 저항대 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아모레퍼시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교육은 아니지만 자,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피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13만 얼마에 들어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아모레퍼시피를 여기 들어갔다 이거예요. 13만 원에 들어갔어. 그런데 지금 낙폭 과대죠. 근데 여기서 더 빠져가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얘가 뭐 예를 들어서 7만 원까지 빠졌다고 치자고요. 뭐 5만 원까지 빠졌다 치자고 5만 원까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폭망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줘요. 그렇죠. 아모레퍼시피 같은 종목은 내가 13만 원이 들어갔는데 얘가 5만 원까지 빠져? 물타기를 했다 칩시다. 물타기를 예를 하면은 92,000원은 반등이 와요. 그럼 그냥 나오시면 돼요. 결론은 비중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저항대 자체가 이 키스마크 13만 원에 들어갔으면 얘가 13만 원까지 그러니까 빠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와서 다시 빠지는 한이 있어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평균 한 번에 가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네. 아니 뭐 이게 뭐 그냥 뭐 지구 멸망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빠지겠습니까? 이 자리가 안 오면 문제가 되는 거지 저 자리는 다시 그렇죠. 온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평균 단가를 맞췄을 때 이 자리가 저항 자리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반드시 계산하고 좀. 그렇죠. 계산을 해야죠. 내가 평균 단가를 맞춰 단가만 낮춘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단가를 낮췄을 때 그 자리가 중요 저항대냐 아니냐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네, 사실상 이게 물타기 아니라 이건 피라미딩이라고 하죠. 이 피라미딩을 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리치스탄이 봤을 때는 이런 좀 어떻게 구분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반등시 잘라야 될 종목과 보여야 될 종목.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이 반드시 잘라야 될 종목은 딱 정해져 있죠. 네. 지수 관련 종목들. 지수 관련 종목들. 지수 관련 종목들. 그리고 한 번에 못 올라갈 거니까. 네, 한 번에 이제 못 올라가기 좀 힘드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수 관련에 민감한 종목들이면서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재료가 좀 부족한 종목들을 잘라야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시 좀 잘라줘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그렇죠. 지수 관련주다 보니까. 네, 지수 관련주고 실적이 좋건 나쁘건 간에 어쨌든 반등에 대한 재료가 많이 상쇄되어 있는. 실적 좋아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 갔으면 진작 네, 세려 그쵸. 갔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종목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당연히 좋아야 되는 지수 종목들. 관련주라서.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잘라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반등시 잘라주지 않아도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해야 될 종목. 네, 네. 보유해야 될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삼성바이오로지스, 셀트리온, LG화학 뭐 이 정도. LG가 요즘 강하더라고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향후 좀 먹거리가 좀 있는 종목이죠. 이번에 최초로 배터리 쪽에서 좀 실적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네네. 이 부분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이 그래서 지금 장이 좀 더 막 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잘 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잘 안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지스는 지금 이제 재감사가 이제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이제 악재가 또 없어지면은 그 악재가 없어진 것 자체가 재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도 한번 이 악재가 사라지고 난다면 삼성바이오로지스가 아주 굉장히 한번 뜬 적이 있습니다. 아주 폭등을 했죠. 네. 그렇게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지스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그렇습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셀트리온도 이제 거의 제가 예전에 한번 네. 그때 저희가 생방송 중에 제가 20만 원 초반대까지 네. 거기까지 떨어지면 저는 사겠다. 거의 초반왔어요. 네, 지금. 거의 다 네. 왔습니다. 거의 거의 다 다 왔었고 지금 거기까지 찍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슬슬 셀트리온도 매수 쪽을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 민감형 종목들은 당분간 해봐야 한 2주 내에서 그렇죠. 근처입니다. 예. 2주 내에서는 일단은 지수 민감주는 반등시 조금 잘라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재료가 좀 있는 종목들은 반등시 좀 보유하면서 좀 더 추가 상승을 노려볼 만하다. 네. 네. 그런 점을 좀 구분을 해보자. 뭐 네, 이렇게 좀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비중과 종목의 모멘텀 지수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두 분 짜고 나오신 건 아니죠? 짜고 나왔습니다. 네, 상당히 좀 내용이 좀 알찼던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쉬운 종목 따로 없어가지고요. 다음 기회에 제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민재관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종목을 좀 옥석가리기를 해보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내용들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별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리치스타와 스파이더스타의 추천 종목들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쉽게도 추천주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 톡방 찾아가시면 추천주 주실 거죠? 네. 네. 네, 대답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 참여 방법 잠시 뒤에 알려드릴 거고요. 우선 퀴즈 정답부터 맞춰볼게요.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정답은요, 볼까요? 제가 핫도그가 먹고 싶다고 힌트를 드렸는데 2번 한번이었습니다. 핫이 들어간 단어를 아무래도 연동시켜서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5분 저희가 추첨을 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뒷번호로 알려드릴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1586님, 5073님, 2481님, 6543님, 그리고 8840님까지 이렇게 5분 당첨되셨고요. 내일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번호여도 전화를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내일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답답한 마음은 우리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에서 풀어가시기 바랄게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 입장하시면 무료로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릴 거고요.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